자, 이제 의사결정 추리를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사결정 추리에서 데이터들을 각 데이터들이 갖는 그 클래스 레이블, 그 클래스 레이블을 특징 짓는 속성이 뭐냐, 그 클래스들을 결정하는 요인, 즉 이 분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해서 이 추리의 노드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나가면서 의사결정 추리를 만드는데, 이 의사결정 추리의 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데이터를 그 레이블의 특성, 그 데이터의 특성에 맞춰서 데이터 집합을 분할하는 것, 그게 이제 의사결정 추리의 그 분기가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예를 좀 제가 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아까 얘기했던 걸로 따지면 플레이를 한다, 플레이를 안 한다, 이런 이 데이터들이 플레이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 이 두 개의 분류, 두 개의 레이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쭉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이제 이렇게 플레이하는 경우와 안 하는 플레이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의 요인을 결정짓는 이 속성이 뭐냐, 그걸 찾는 것이 이제 분류 문제고, 그걸 이제 추리 형태로 표현한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x1, 뭐 예를 들어서 날씨, 습도, x2, 그 다음에 뭐 바람,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이제 이 나가서 플레이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짓는가 하는 것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요 플레이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를 결정짓는 것이 x1인지 x2인지 x3인지를 쭉 따져봐서 이 x1 값이 예를 들어서 1인 경우, 2인 경우 따져봤을 때 1인 경우가 플레이 하는 경우가 좀 많고 2인 경우는 플레이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뭐 다른 값들도 물론 이제 있겠습니다만, 뭐 이거의 요인보다는 이 요인이 더 그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그러면 결국 x1 값이 1인 경우의 데이터와 2인 경우의 데이터, 이렇게 일단 이 데이터들을 이제 분할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디시전 추리에서 x1의 값이 1인 경우와 2인 경우의 데이터들로 이렇게 분할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1인 경우에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기준을 따져봐야 되고, 2인 경우에도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따져보겠지만, 어쨌거나 이 데이터들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클래스를 갖게 되는 요인 중에서 어느 속성이 결정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추리에서 노드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전체 데이터 집합입니다. 이 전체 데이터 집합을 여기서 지금 A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전체 데이터 집합을 여기 데이터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플레이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 뭐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데, 이 데이터들 중에서 플레이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를 결정짓는 요인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x1 이쪽이 x2 속성이라고 치면
이렇게도 한번 따져보고 이렇게도 따져보고 이렇게도 따져보고 이렇게도 따져봤는데 아 요렇게 분할을 하는 것이 플레이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를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니까 x1의 어떤 값이 요 지점에서 이렇게 자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 A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B와 C의 데이터의 그룹으로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 거죠. 그럼 요 C는 봤더니만 여기에 이제 다 플레이 하는 경우고 여기는 나가서 플레이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섞여 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얘들을 더 세분화해서 플레이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의 기준이 세부 기준으로 이제 X2의 기준이 뭔가 하는 걸 이제 또 따져봐서 요 점이 플레이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를 구분짓는 요인이다. 그러면 이제 요 지점에서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데이터,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데이터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의사결정 추리의 이 분기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데이터 그룹을 분류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분할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제 찾고 그 기준이 이제 이렇게 디시전 추리의 노드로 표현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의사결정 추리의 분기, 노드의 그 가지라고 하는 것은, 분기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들의 종류, 이 의사결정 클래스들을 분류하는 이 데이터의 불순도, 데이터의 순도가, 데이터의 불순도, 순수한 정도, 순도, 불순도, 혹은 이제 확실한 정도, 확실성 또는 불확실성의 정도를 가지고 이 분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순도, 불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가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레이블이라고 그러고 그 레이블을 결정짓는 변수를 타겟 변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예제로 따지면 나가서 노느냐 안 노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정, 그게 이제 Y가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따지면 이 Y 값은 빨간색 또는 파란색 또는 이 파란색 값을 갖는 요 값이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에 데이터는 보면 빨간색 종류의 데이터와 파란색 종류의 데이터 이렇게 이제 둘로 이루어져 있죠. 데이터가. 디시전 추리 분류나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지금 막 섞여 있는데 이 데이터가 한쪽 데이터로 이렇게 나눠지도록, 다시 말하면 데이터의 순도가 증가하도록, 순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불순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불순도 또는 불확실성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들을 쪼개는 겁니다. 데이터를 분류하는 겁니다. 순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보가 증가된다, 정보 획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보의 획득이 증가한다. 순도가 증가하면 정보 획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따가 나옵니다만 순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엔트로피가 낮아진다.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것이 이제 낮아지도록 분할하는 것이 이제 디시전 추리의 노드의 분할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도가 증가한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에서의 용어인데 무질서한 정도입니다. 무질서 정도가 낮다라고 하면 질서가 있다는 얘기죠. 순도가 높다는 얘기죠. 무질서한 정도, 엔트로피가 높다는 얘기는 무질서한 정도가 높으니까 막 무질서하다, 다시 말하면 순도가 낮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말은 뭐 같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개념인데, 어쨌거나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그 디시전 추리는 타겟 변수 y, 데이터가 클래스가 몇 가지로 나눠지는 그런 타겟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둘로 분류할 수 있는 둘의 값으로 가지는 이제 타겟이고, 뭐를 알고 싶었냐면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결정짓는 요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이쪽 요인은 예를 들어서 뭐 x1, 예를 들어서 날씨라고 하는 요인이고, 이쪽 요인은 예를 들어서 x2, 뭐 예를 들어서 뭐 습도라고 하는 요인이고, 과연 이제 날씨가 중요하냐, 습도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데이터를 분할하느냐면 순도가 증가하도록, 다시 말하면 엔트로피가 낮아지도록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 트라이 앤 에러로 분할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x2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도 나눠보고, 이렇게도 나눠보고, 이렇게도 나눠보고, 이렇게도 나눠보고, 이렇게 쭉 나눠보는 겁니다. 혹은 이제 x1을 기준으로 이렇게도 나눠보고, 이렇게도 나눠보고, 이렇게도 나눠보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다 따져보면 어떻게 나누는 것이 데이터가 한쪽으로 모이느냐, 다시 말하면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모이느냐, 예, 이렇게 분할하는 것보다 이렇게 분할을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둘로 분할을 하면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모이는 정도가 조금 더 높아지죠. 다시 말하면 엔트로피가 낮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순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순도가 높아지는 점을 찾아서 이렇게 데이터를 분할하는 거죠. 이 분할해 나가는 것을 이제 표현해 놓은 것이 디시전 추리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데이터 분할은 어떻게 하느냐, 순도 또는 불순도를 기준으로 나눈다. 이 순도와 불순도를 측정하는 이제 그 이론적인 그 공식, 이론적인 어떤 매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학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무질서하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이 엔트로피를 측정하는 물리학의 공식이 지금 있는데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무질서한 정도를 측정하는 그냥 뭐 식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알아두시고요.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엔트로피 값, 무질서한 정도를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따라서 이 전체 데이터에서 무질서한 정도를 측정했더니만 0.95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분할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분할해보고, 이렇게도 분할해보고, 이렇게도 분할해보고, 이렇게도 분할해보고, 이렇게 분할을 하면서 이제 이 엔트로피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할했다 라고 하게 되면 이쪽 데이터는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네요. 엔트로피가 제로가 되겠네요. 그렇지만 이제 이쪽 엔트로피도 따져줘야 되니까 이 양쪽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를 계산을 해서 엔트로피가 가장 낮아지도록 분할하는 점을 찾는 거죠. 자, 이쪽 지점으로도 해보지만 이쪽 지점으로도 해보고, 이렇게 막 모든 경우들을 다 추라이를 해서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데이터 분할점을 이제 찾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렇게 분할을 해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둘로 쪼개졌죠. 데이터를 이렇게 둘로 쪼개내고 난 다음에 양쪽의 엔트로피를 계산을 했습니다. 양쪽의 엔트로피를, 여기 있는 엔트로피, 여기 있는 엔트로피, 반반씩 해서 엔트로피를 계산했더니만 0.75. 아까 이게 전체에 대한, 전체 하나로 했을 때 엔트로피가 0.95, 이렇게 나눴더니만 0.75. 엔트로피가 낮아졌죠. 엔트로피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고 순도가 높아졌다는 얘기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보 획득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이제 조금 더 판단을 잘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정보 획득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하는 것은 잘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쪼개보는 거죠. 쪼개보는데 이렇게 일일이 엔트로피를 해보다 보면 이게 제일 낫다 그러면 요 점이 바로 정보 획득이 제일 많은 엔트로피가 제일 낮아지는 부분이구나 라고 해서 디시전 추리의 이 노드를 요 부분인 경우 요 부분인 경우 이렇게 이제 둘로 분할하는 것으로 이제 디시전 추리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네. 의사결정 추리는 데이터를 분할한 다음에 각각 엔트로피를 값을 다 따져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순도를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 데이터를 분할하고 그 분할을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분할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 디시전 추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지만 이제 완전히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하는 게 이제 다 명확하게 이제 분할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 조각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그 엔트로피가 낮아지도록 또 분할을 해보고 이런 과정을 이제 계속 거쳐 나가면 되는 거죠. 자,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분할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진위 계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진위 계수에 대한 공식은 이런 공식인데, 이 진위 대한 공식은 아까 앞에 보시는 엔트로피하고는 공식이 좀 다르죠? 예. 또 다른 방법의 순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진위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불순도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이 불순도를 측정할 수 있어서 분류가 잘못 분류하는 어떤 오분류의 오차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측정이 가능한 이제 그런 공식이라고 그래요. 그런 이제 그 엔트로피하고의 이제 차이점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요 공식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할할 수도 있고, 아까 앞에 있는 엔트로피 공식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할할 수도 있고 하는 이제 그 분할 기준 방식의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방법은 이제 뭐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엔트로피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엔트로피가 됐던 진위 계수가 됐던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 데이터의 성격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들을 이렇게 쭉 찾아 나가면 이제 제일 중요 기준, 그 다음에 다시 세부 기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가지들이 점점 쳐지겠죠. 이 가지들을 이제 계속 쳐나가는 이런 과정을 재규적 분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양쪽으로 분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각각에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분기하고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입력 기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첫 번째 날씨 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습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온도 가지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더 이제 세분화하면서 이제 이 데이터들을 분할할 수 있는 이 분할을 찾아 나가면 점점 이제 분기가 자꾸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분기를 하다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이 데이터들을 분류하는 어떤 그 디시전 추리를 얻는데, 이렇게 너무 디시전 추리가 복잡하면 보기도 복잡하고 이거 활용하기가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기준점을 줘가지고 이 정도까지 분류를 했으면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점을 줘서 그 기준점에 맞춰서 이제 그 이하로 더 세분화하는 그런 분기를 안 하는, 다시 말하면 그 세분화된 가지를 가지치기 하는, 그걸 이제 프로닝이라고 합니다. 너무 세분화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나누는 이런 부분들을 중지해서 세분화하지 않는 뭐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다 영역을 나눴다라고 치면 이제 그 영역들을 나눠서 통합해서
혹은 이제 이 세분화해 나가는 과정을 어느 정도 되면 멈춰서 더 세분화를 안 하는, 그러면 장가지가 안 생기는 거죠. 장가지가 안 생기면 이제 이런 이제 가지, 이런 뭐 가지가 좀 장가지가 없는 이런 이제 그 의사결정 추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너무 이렇게 장가지가 많으면 오히려 더 오류가 생기기가 쉽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적당한 기준에 따라서 이 가지치기를 한 요런 이제 방법으로 요런 가지치기를 한 결과를 의사결정 추리로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할 때 중요한 어떤 기준은 이제 사용을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가지치기를 하는, 이게 이제 필요하지. 어떤 중요한 부분을 잘라버리면 너무 간단하든가 중요한 부분들을 자르고 실제로 뭐 이렇게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가지치기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적절한 가지치기를 통해서 의사결정 추리를 만듭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의사결정 추리를 만드는 과정이 분기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제 데이터를 분할해 나가는 이런 과정, 이 분기를 이제 그 재기적으로 분기한 결과에 다시 또 추가 분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가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디시전 추리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너무 상세하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으니까 가지치기를 통해서 적당한 지점에서 분기하는 걸 멈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디시전 추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이 디시전 추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추리, 디시전 추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는 세 개의 속성만 있는데, 여기 지금 세 개의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이 이제 실제 분류 레이블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의 성격을 규정하는 그 분류 클래스가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정답이 있는 어떤 답을 찾고자 원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종속 변수가 되고요. 이 종속 변수를 어떤 값을 결정짓는 요인, 이걸 이제 독립 변수라고 그러죠. 이 요인을 이제 찾고 싶은 거죠. 자, 이번 이 예제에서는 각 가정을 조사를 했습니다. 각 가정에 조사를 했더니만 각각의 집에 잔디깎기 기계를 자기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미국에 있는 집들은 이제 집 앞에 잔디밭에 잔디를 잘 깎아야 되죠. 그래서 각자 자기가 잔디를 깎는 잔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집에 없으면 이제 옆에 거 빌려서 쓰거나 혹은 어떤 그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업체에서 와서 잔디를 깎아주거나, 뭐 그래서 있는 경우와 빌리는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이제 그 나눠지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오너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잔디 깎기 기계를 가지고 있는 집이고요. 난 오너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안 갖고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각 집의 소득, 월급이 얼마냐라고 하는 소득하고 그 집의 크기를 조사를 한 겁니다. 집이 크면 잔디깎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집이 너무 크면 자기가 직접 하기 힘드니까 이제 의뢰를 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소득과 주택 크기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를 찾고 싶었냐면 잔디깎기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를 결정짓는 중요 요인이 뭐냐, 그 속성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는 겁니다. 자, 이걸 찾는데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얼마 이상인 경우, 60 이상인 경우, 85 이상인 경우, 64 이상인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득에 대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쭉 한번 분할을 해서 어느 경우가 엔트로피가 제일 낮아지느냐라고 하는 점을 이제 찾아 나가 보고요. 이 소득보다도 오히려 주택 크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 주택에 대해서도 쭉 마찬가지로 이렇게 찾아봅니다. 찾아봐서 그 양쪽에 전체적으로
엔트로피가 어느 것이 제일 낮아지는가를 보고 엔트로피가 제일 낮아지는 기준을 이제 찾는 거죠. 자, 이런 과정으로 자, 설명 변수, 종속 변수. 이 종속 변수가 잔디 깎기 기기가 있느냐라고 없느냐라고 하는 이 분할 클래스의 그 종류, 클래스에 대한 종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종속 변수고, 이 잔디 깎기 기기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결정짓는 요인이 뭐냐, 이것을 설명하는 설명 변수가 뭐냐, 종속 변 독립 변수가 뭐냐. 이 독립 변수를 이제 두 가지로 소득과 주택 크기로 이제 해본 거죠. 자, 이 재기적인 분기는 이제, 자, 이 데이터를 이제 분할해 보는 겁니다. 데이터를 분할하는데, 일단 한 변수를 기준으로, 이 한 변수를 기준으로 주택 크기에 대해서 하고, 주택 크기에 대해서 한 다음에 소득 크기에 대해서 하고, 그걸 따져봐 가지고 엔트로피가 제일 낮은 이제 기준을 찾아야 되겠죠. 자, 이 한 변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 크기 기준이다라고 그러면, 이 주택 크기 기준에 대해서 거기 들어있는 각 레코드들을 첫 번째 레코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레코드들을 계속 분할할 수 있는, 분할하는 이 기준점에 대한 엔트로피를 계속 계산합니다. 계산을 해서 쭉 전체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도 분할해보고 저렇게도 분할해보고 이렇게 반복을 해보면, 아, 어느 지점에 엔트로피가 작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택 크기에 대한 이제 엔트로피 분할 기준을 찾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첫 번째 데이터와 나머지 데이터로 분할을 한번 해봤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와 나머지 데이터를 한번 해봤다. 세 번째 데이터와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분할하는 기준점을 이제 계속 이제 찾아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경우에 데이터를 분할하기 전에 엔트로피하고, 엔트로피는 높은 건 나쁜 겁니다. 이렇게도 분할해보고 저렇게도 분할해보고 이렇게 분할을 했더니만 분할한 것에 대한 엔트로피가 낮아진다. 그러면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정보 획득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 정보 획득이 제일 많아지는 부분에서 이제 이 분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계속 이 요인들을 결정하는 이제 데이터의 분할, 다시 말하면 그 의사결정 추리에 이제 분기를 쭉 하는데, 너무 상세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어떤 그 스레시홀드를 줘서 어느 적당한 지점에서 멈춰서 이 가지치기를 해서 너무 복잡한 의사결정 추리가 안 나오게 하죠. 그런 작업을 이제 가지치기, 가지를 친다, 영어로는 프루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 추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를 다 따져가지고 의사결정 추리를 이제 만든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순도가 100%, 다시 말하면 엔트로피가 0에 이르는 가장 잘 이제 분류할 수 있는 이런 의사결정 추리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되면, 너무 자세하게 되면 이제 이 단말 노드가, 가지가 너무 장가지가 많으니까 단말 노드가 많아지겠죠.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 의사결정 추리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데이터들이 왔을 때 이 새로운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측하는, 그 클래스 분류를 예측하는, 예를 들어서 잔디 깎기를 살 사람이냐 안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데, 이런 예측의 성능이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예측 성능 자체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기가 많으면 오버피팅이라고 해서 과적합, 너무 상세하게 돼 있어서 과적합 상태가 되어서 오히려 이 예측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분기 숫자가 너무 많으면 이 오분류가 처음에는 오분류가 감소하지만 오분류가 증가하는, 다시 말하면 성능이 나빠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분류가 증가하는 지점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성능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더 간단한 형태의 그
디시전 추리를 만드는.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한다는 얘기는 세분화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합쳐지는 이제 것과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결정 추리를 만듭니다. 여기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건데,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상세하게 이제 가지치기 저기 뭐야 의사결정 추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오분류를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요? 여기서 가지치기 하는 것이 오분류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의사결정 추리를 얻었습니다. 이걸 이제 그 데이터 분할을 해 나가는 모양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그 가구의 소득과 집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여기 지금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점과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잔디깎기를 산 경우 안 산 경우를 따지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속 이제 데이터들을 분할을 해 나가면서 모든 것이 다 분할되도록 까만 것만 있고 하얀 것만 있도록 이렇게 그 분할을 해 나간 이제 그 경우가 이제 왼쪽에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가지치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합쳐서 의사결정 추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합쳐 놓으면 까만 것들이 이렇게 좀 섞여 있어서 오분류가 생길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상세하게 한 것보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빨리 할 수도 있고 예측의 정확도도 더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이런 형태의 의사결정 추리, 데이터 분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뭐 가지치기 비용 계산하는 부분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어쨌거나 여기까지 해서 의사결정 추리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제가 마쳤고요. 이 의사결정 추리는 이제 왜 사용을 하냐면, 이 의사결정 추리를 만드는데 기준이 되었던 중요 속성이 있잖아요. 예, 그 속성이 결국은 이제 중요 데이터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축소할 때 그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축소하는 그 속성의 선택 기준으로 의사결정 추리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의사결정 추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차원 축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다음번 동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